자, 안녕하십니까. 예, 237페이지죠. 예, 부동산 투자 금융 분석을 위한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수학적 기초인데, 이제 학생분들이 수학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좀 거부감을 얘기하셔서, 그냥 우리가 제목은 화폐 시간 가치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예, 이게 이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투자 처음에 개념을 배우셨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시점이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투자를 하는 시점은 현재고요. 그죠? 예,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미래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투자의 결정은 우리가 현재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미래 가치도 알아야 되고요. 미래 일정 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거래를 하는 과정에 있을 때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는요. 현재 가치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R에 대한 N승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 이거 현재라고 이렇게 놨군요. 현재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곱하면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가치라는 거를 구할 수 있고요. 이 미래 가치에다가 그 이자율만큼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시 현재 가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여기서 요 R이라는 거는 이자율이자 또는 할인율의 개념으로도 쓰여져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의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년 차가 됐을 때 내가 투자한 돈이 1,000만 원이고요. 여기에 따른 만약에 수익률이 이자율이 10%를 주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 1,000만 원에다가 이자율 10%를 대입하게 되면 이게 100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원금에다가 이자를 합하게 되면 이게 1,1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달리 계산이면 2년 차도 똑같은 계산에 의해서 역시 1,1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만 지급하는 개념이라고 그러면 복리 계산이라는 건 이자의 이자를 계산해 주죠. 그러니까 2년 차가 되면은요. 1,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1,100만 원 곱하기 10% 개념이니까 얘가 11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1,210만 원. 그러니까 1,200이 아니라 1,210만 원이 된다는 얘기는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자 계산은 복리 계산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계산하는 거는 달리로 계산한다면 틀리고요. 복리로 계산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미래 가치하고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개수라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그거를 압축해서 238페이지의 상단에 박스로 이렇게 명시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화폐 시간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일단 그 역수 관계를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는 애의 역할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시불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연금에 대해서 이거 개념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5번에 대한 지문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와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나만 또 정리해 드리냐면 작년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여기서의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그랬을 때요. 자, 여기서의 1이라는 거는 원금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앞에 숫자가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 크기를 나타내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R이라는 건요. 이자율을 나타내는데 이게 연간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연간 이자율은요. 이거를 월간으로 바꿀 때는 우리가 12분의 R로 하죠. 이렇게.
그래서 월간 이자율로 바꿀 때는 12로 나눠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n이라는 거는 연을 가리킬 때 1년은 12달이니까 월로 표시하면 12n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것까지 출제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계산상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따가 배우시겠지만 저당상수라는 게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분의 R이 돼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주어진 조건에서 이자율이 만약에 10%고요. 기간이 만약에 10년이라고 가정하게 됐을 때 연 단위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바꾸게 돼요. 1 플러스 0.1에 대한 마이너스 10승.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R은 이자율이니까 여기서 0.1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연간 단위로 기준하는 거고요. 이거를 월간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요. 이렇게 바꾸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12분의 0.1. 그죠? 이자율을 우리가 월 단위로 바꾸면 12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이거 표시할 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이너스 120승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작년 시험엔 어떻게 해준 거냐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12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똑같이 12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12분의 0.1. 그러니까 연 단위를 월 단위로 바꿀 때는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도 표시할 수 있으니까는 그거를 이제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금방 납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바꾸는 내용까지 또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를 구하는 자본환원 개수가 있을 때요. 자, 자본환원 개수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는요. 일시불에 미래 가치 개수라고 주어져 있고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이기 때문에 줄여서는 우리가 내가 개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일시불의 내가 개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그냥 내가 개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줄여가지고요. 요게 내가란 얘기죠. 그래서 연금의 내가 개수 또는 연내 개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채기금 개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불에 현재 가치 개수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이게 되면요. 우리가 현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개수 또는 현가 개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도 줄여서 연금의 현가 개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연연 개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먼저 알아두실 거는 역수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수를 만약에 표시를 하게 되면요. 얘는 1 플러스 R에 N승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얘는 R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얘는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분의 R로 그 다음에 얘는요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저는 1 플러스 R에 마이너스 N승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분의 1로 거기까지는 계산에 언급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요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R분의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 여기는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분의 R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먼저 미래 가치를 구하는 거하고 현재 가치 구하는 것의 구별은요. 얘는 이미 일시불의 내가라고 돼 있죠. 미래 가치 구하고요. 얘도 연금의 미래 가치 구하는 개념이죠. 여기 얘도 현재 가치 구하는 거고 얘도 현재 가치 구하는데 감채계수하고 저당상수는 미래 가치를 구하는지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건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감채계수를 보게 되면 미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미래 가치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현재 가치 구하는 거라고 일단 구별하는 거. 이론적으로 보면 다 구별이 되는데요. 여기가 좀 싫어하신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구별하는 것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역수예요, 역수. 자, 역수를 구별할 때는요. 얘하고 역수가 돼요. 역수는 그 수를 1로 나눈 개념이기 때문에 둘이 역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역수예요. 그래서 실전에서도요. 얘하고 역수니까 얘하고 역수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리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이 안의 내용에서 이제 구별을 해드리면 될 거고요. 일단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을 때 뭐는 먼저 알려드렸냐면 역수 관계는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구별할 때는 이렇게 쓰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폰에서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죠. 예,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역수가 수립된다는 거를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예. 그래서 미래가치, 현재가치에서 먼저 우리가 역수관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당상수의 역할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저당상수가 있죠. 이 저당상수라는 것은 주택금융에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 제목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원리금을 균등해서 상환하기 위해서는 이때 원리금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거를 구할 때 저당상수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을 때 융자금에다가 이 저당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매기 내가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원리금을 구할 때 우리는 뭐를 대입해서 저당상수를 대입해서 원리금을 구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론으로 물어볼 때 오지선다잖아요. 기출문제에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얘가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저당상수가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역수, 저당상수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리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번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데, 그 5번에 해당하는 거는 예, 미래가치 구하는 게 뭐냐, 현재가치 구하는 게 뭐냐, 이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가치하고 이제 현재가치를 계산을 할 때 있어요. 그 계산할 때 요령을 하나 또 알려드리게 되면, 예, 또 이쪽으로 또 이제 옮겨서 또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미래가치를 계산을 해요. 미래가치를 계산할 때 이 미래가치는요, 현재 가치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자율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미래가치의 크기가 틀려져요. 최근에는 이쪽 파트에서도 이제 문제로 언급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현재 100만 원이 있죠. 예, 100만 원에 1년 뒤 또는 2년 뒤 또는 3년 후에 가치 있죠. 예, 이거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단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은 10%라고 이제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현재 100만 원의 1년 후의 가치를 구해라. 이거 구할 때 이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238페이지에 보면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나와 있죠. 현재 1원을 이자율을 R로 절금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일시불이라는 건요, 금액이 이렇게 하나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른 예를 들어서 시간선을 이렇게 대입해 보게 되면요, 1년, 2년, 3년이 있을 때 현재 100만 원에, 그죠? 1년 후의 가치, 2년 후의 가치, 3년 후의 가치를 우리가 구해본다고 그랬을 때 1년 후의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대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자율이 10%고 기간이 1년이니까 이자율만 0.1로 바꾸면 되겠죠. 기간은 이제 1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1.1이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1.1을 곱하면 110만 원 나와요. 그죠? 예, 근데 이것에 대한 2년 후의 가치를 구하라고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여기는 2년이니까 제곱이 되죠. 1.21이니까 얘는 121만 원이 돼요. 근데 3년 후의 가치를 구하라고 그러면 1 플러스 0.1의 3승이니까 1.331 나와요. 그러면 얘는 133만 1천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현재 가치라는 것은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죠?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니까 110만 원, 121만 원이지. 현재 가치가 1000만 원이면 1100, 1210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클수록 미래 가치도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율이 10%니까 110이지. 이자율이 15%면 115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미래 가치는요. 현재 가치가 클수록 이자율이 높을수록 기간이 길수록 미래 가치는 커진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일시불의 내가 개수의 요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일시불에 대한 요건은요. 이렇게 현재 100만 원. 우리 교재 보시면은요. 23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현재 5억 원에 예를 들어서 5%씩 상승할 때 10년 후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니까 금액이 하나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시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억이라는 돈을 은행에다 예치했을 때 1년 후에 찾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 이자 수익이 얼마가 될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구할 때 쓰는 게 일시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래가치 계산에서 두 번째가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연금의 미래가치에다가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연금에다가. 그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 있죠. 이렇게 돼 있을 때 매기간 우리가 이 연금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분수식에서는 분모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분자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연금에다가 요 개수를 곱할 때 요 개수 앞에 있는 애가 이게 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금에다가 이 개수를 곱하게 되면요.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금에 대해서는요. 매년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가입했을 때 그게 5년 후면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적금액을 얼마나 탈 수 있을까? 요럴 때 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를 활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정년퇴직자가 퇴직한 이후에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죠? 그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매년 받지 않고 그냥 계속 적립하게 되면 10년 뒤, 20년 뒤는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는요.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이 연금의 합계를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시간선을 그려서 보게 되면요. 1년, 2년, 3년 땅땅땅땅 해서 10년이에요. 그죠? 정년퇴직 후에 매년 받게 되는 연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를 쓰지 않고 계속 적립을 한다 그러면 이게 10년 후에는 이게 합계가 얼마일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 얘하고 이제 역수가 되는 게 뭐가 되냐면요. 그게 감책인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감채기금 개수라는 건요. 이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이라고요. 그죠? 이 감채기금이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5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5년 후에 나는 그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될까? 그래서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채인 개수에 대한 것이 239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 감채인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서로 역수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감채기금 개수 있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뭐를 구하는 개념이냐면 연금의 미래 가치에다가요. 이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채기금이라는 게 빚을 갚기 위한 저축이에요. 즉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하고 감채기금 개수하고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이 서로 역수라는 거예요. 둘이. 그래서 얘는 총액을 구하는 개념이고요. 얘는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반대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자, 시간선을 그려봤을 때요. 자, 10년 후에, 그죠? 10년 후에 가령 예를 들어서 1억을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나는 10년이란 기간 중에 1억이라는 돈을 갚기 위해서 매 기간 적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기간에 이 적립액을 구할 때 쓰는 게 그게 감채인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총액은 아는 거예요. 미래가치는. 근데 얘를 나눈 할부금을 모르는 개념이고요.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매기간에 우리가 적립하는 금액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을 합한 이 총액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하고요. 감채인계수가 서로 역수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역수가.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감채인계수를 통해서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주택연금 같은 거 계산할 때 쓸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죠? 이거를 담보로 내가 매기간 연금을 얼마치 지급받을 수 있느냐. 예, 그거 계산할 때 감채인계수를 쓸 수 있다. 예, 요렇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게 미래가치에서 일시비례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감채인계수에 대한 내용을 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39페이지에 보면요. 이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 현재 가치라는 것은요. 얘는 이제 그 크기는요. 미래 가치와 할인율과 예, 그다음에 기간에 의해서 크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만약에 할인율이 10%일 때 있죠. 예. 1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 또는 2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 또는 3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고자 했을 때 그렇죠? 시간선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되겠죠. 1년, 2년, 3년일 때요. 자, 3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1 플러스 R에 대한 N승분의 1이에요. 1이 원금이라고 그랬죠. 예, 요렇게. 할인율은 몇 프로냐면 10%예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이고요. 3년이니까 3승. 그러면 1.331로 할인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 나오냐면 한 75만 원 정도가 나와요. 자, 그럴 때 2년 후 100만 원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1 플러스 0.1에 얘는 2년이니까 이렇게 제곱을 곱하면 되겠죠. 1.21로 할인하게 되면요. 약 한 82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년 후 1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했을 때는 1 플러스 0.1이니까 1.1이죠. 그러면 얘는 약 한 9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기간이 길어지면 현재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기간이 짧아질수록 현재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00만 원이니까는 이게 할인하면은 90만 원이지 얘가 만약에 1000만 원이면 900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크면 현재 가치도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할인율이 10%니까 90이지 할인율이 20%면 80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할인율이 작을수록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간이 긴 것보다는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가치가 커지다는 것을 예,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게 최근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문으로. 예, 할인율이 커질수록 현재 가치는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활용을 했으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에 보면 두 번째로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가지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개념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있으면요. 예, 우리는 이 개수 앞에 있는 이거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얘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얘가 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역시 뭐를 알고 있냐면 이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매기간 연금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게 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결국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하고 똑같이요. 얘도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에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그러면 시간선을 놓고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1년, 2년, 3년, 땅땅땅땅 10년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매년 100만 원씩 정년 퇴직 후에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어요. 10년까지. 근데 이 돈을 내가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요. 정년 퇴직할 때 이거를 일시불로 받으면 이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 예, 이거 구할 때 쓰는 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라는 거예요. 그게 얘가 총액을 구할 때 쓰는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당상수라고 돼 있어요. 이 저당상수도요.
뭐는 우리가 알고 있냐면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그래서 이 저당상수라는 것은요, 결국 원리금을 구한다는 개념이라는 것은 이건 연금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는 총액을 구한다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는 얘는 그 총액을 나눈 할부금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1년, 2년, 3년 땅땅땅땅 해서요. 10년의 기간을 가지고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10년의 기간 안에 나는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야지만 이 1억이라는 돈을 갚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매기간 갚아야 될 돈이 있죠. 예, 그래서 원리금을 구할 때 저당상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식이 서로 역수잖아요. 분모 분자가 서로 바뀌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하고 저당상수는 상호 역수관계가 수립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저당상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리금 균등사항 방식에서 원리금 구할 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41페이지로 가보시게 되면 잔금 비율하고 상환 비율이라고 또 돼 있어요. 걔는 이제 5번 지문에 예, 가끔 한 번씩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한 2번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을 때요.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 비율이라는 것은요. 1 마이너스 잔금 비율로 구할 수 있을 때요. 식이 이렇게 대입될 수 있다는 것은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이 원금이라고 그랬죠. 상환 비율이 30%라는 얘기는 잔금 비율이 70%라는 얘기고요. 잔금 비율이 70%라는 얘기는 상환 비율이 30%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는 건데 이게 0으로 한번 줬고 1로 한번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알고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모르면은 이거를 대입을 해서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 개수를 대입해야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상환 비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저당상수를 활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는요. 계산을 통해서 구하라고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 정도 할 때, 예, 그때 한번 예, 예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뒤에 이제 242페이지에 보면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내용까지 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세개 개수에 대한 걸 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계산이나 이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먼저 역수관계 알아두시고요. 현재 가치 구하는 세 가지, 미래 가치 구하는 세 가지를 예, 역시 알아두시면 되겠고 저당상수의 역할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하면은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구하거나 개수 활용하는 거는 우리가 문제집에서 유형을 놓고 한번 또 대입을 해보는 걸로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경우고요. 실상은 물론 이제 이걸 한다 그러면 내용이야 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뭐 더 넓어질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제 시험상에서 필요한 부분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게 투자론에서 2장에 해당이 되죠.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에 대해서 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